대학 체제 개편을 대학 공공성 강화, 대학 서열 체제 해소라고 했을 때 일단은 우리가 좀 현재의 조건들을 좀 보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위상들, 속도 이것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대학 체제 개편의 조건이 첫 번째는 학생 수 감소입니다. 이 부분은 좀 많이 지적이 돼 있기도 하고, 다음에 이거에 따라서 박근혜 정부부터 이제 대학 구조조정들을 좀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. 간단하게만 보면은 2018년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은 49만 7천 명입니다. 즉 50만 명인데요. 입학 가능 학생 수는 2020년에는 47만 9,376명.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합격자 선발한다고 했을 때 지원자가 하여튼 2020년부터는 47만 9천 명, 2022년에는 41만 명으로 감소하고 2024년에는 12만 명이 적은 일단 37만 3천 명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. 그러니까는 지금으로부터 3년 후에만 해도 약 한 8만 명, 8에서 9만 명 정도가 넘어서고 다음에 2024년에 가면 12만 명까지 가거든요. 이거는 신입생 1000명인 대학이 한 100개에서 120개 정도가 없어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. 그래서 따라서 지금 이 대학 체제 개편이 34쪽에서 이 지금 학력 인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게 상당히 좀 수동적인 형태입니다. 학력 인구 감축에 따라서 지금 수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시기에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해서 대학 체제 개편들을 해내는 것을 이거를 국정 과제로 좀 고등교육의 강화라는 부분들과 사회 전반의 산업적 기반의 강화 이걸 포함을 해서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을 해야 될 사안이다. 다시 말하면은 교육부 차원의 이게 대학 시대, 대학국에 맡겨질 이런 과제가 아니라 고등교육의 개편들은 좀 국정과제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. 그래야지 이게 기재부 선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 좀 막을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. 두 번째로 이제 대학 서열 해소와 교육 불평등 해소라는 부분들이 우리 국민적인 요구였었고 이것이 이제 조국 사태 이후에 다시 부각이 됩니다. 단 조국 사태 이후에 나왔었던 것이 이러한 불평등 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보다는 대입제도를 둘러싼 공정성 문제로 축소되었지만은 이 공방 과정에서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시각들, 지평들은 상당히 넓어졌던 것 같고요. 그래서 대학 체제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교육 불평등 해소의 차원에서의 요구도 지금 정세적 요구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. 이것들을 어떻게 집중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들이 존재하고요. 세 번째로는 대학 교육의 질 제고 차원에서 고등교육의 상향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필요하다. 그것과 이 대학 통합 네트워크는 질 향상에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도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통한 대학 체제 개편들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은 좀 인구 감소라는 학령 인구 감소는 좀 큰 인구 구조적인 조건 그리고 대학 교육 불평등이라는 정치적 요구 이거 상당히 규모들이 큰 이런 거고 대학의 질 향상이라는 어떤 고등교육의 좀 수건적인 이런 과제들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새로운 차원에서 좀 제기를 하자. 그래서 고등교육이 확대되고 있는 조건에서 고등교육의 공교육화를 지향하는 대학 체제 개편 과제를 좀 명시적으로 제출하자라는 부분입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대학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대학을 공교육화라는 부분들로 의제들을 좀 올려놓고 그 의제에 입각해서 정치 사회적 역량들을 좀 모아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대학 교육의 공교육화가 의미하는 것은
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와 대학 지배 구조의 공공성을 높이는 부분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이미 지금 우리나라의 OECD 고등교육을 기율을 보면은 전문대학 입학률이 16%고 OECD 평균이 대학 입학률이 58%입니다. OECD. 우리나라는 6%예요. 대학 입학률이. 우리나라는 대학 입학률이 56%고 대신에 전문대학 입학률이 32%입니다.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우리나라는 88%로 해서 OECD에 제일 높습니다. 그러나 일반 대학으로만 본다면은 일반 대학의 평균이 OECD가 58%고 우리나라는 56%거든요. 근데 이 두 가지를 우리나라 전문대학까지 합치면 이미 88%가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비, 공공성 강화의 차원에서 공교육화는 이건 일단 지금 너무 이제 그 당연한 현실적인 그런 과제가 되었고 이걸 공교육화하자고 해도 지금 뭐 문제가 될 뭐 부담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. 그런 차원에서 가야 될 것 같고요. 다음에 관련한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의미하는 것은 이제 교육 예산이 고등교육 예산들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고, 그래서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그래서 제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 부분도 맨 땅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국가 장학금 예산이 2019년에 3조 9,986억 원이고 2020년에 4조 18억 원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미 4조 정도의 예산들이 확보가 돼 있는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 국가 장학금들을 어떻게 해 나가고 플러스 알파라는 형태로 한다면은 고등교육에 대한 좀 통제성들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적인 부분들은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고요. 그래서 일단은 뭐 대학 교육의 공교육화라는 차원에서 일단은 공공성 강화가 그 안에 포함이 될 거고, 둘째는 대학의 균형 발전이 공교육화라는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. 그리고 국민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최대한 보장한다라는 것들이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서열체제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 안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음에 셋째, 고등교육의 공교육화가 된다고 하면은 유초중등교육 전체, 중등교육 전반을 좀 재구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. 예를 들어서 특히 고등 직업교육과 전문대학과 직업기술훈련기관으로 개편한다라고 했을 때 중학교의 자유학년제는 좀 고등학교로 이월하고, 다음에 고등학교의 직업계 고등학교, 특성화 고등학교는 좀 일반고로 전환하는 그런 형태의 부상들이 대학 공교육화라는 것 속에서 모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부분은 하여튼 중등교육 차원에서는 좀 요구되어 왔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지금 고등교육이 우리 사회에서도 중요하고 개편이,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교육의 중대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만큼 사회적으로 좀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다. 그래서 대학 공교육화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제기하고 교육운동 진영이 좀 나가자라는 취지입니다. 대학 체제 개편은 사회 불평등 해소의 핵심적인 영역이라는 점에서 현 시기 핵심적인 사회적 과제이고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우선적인 국정과제이다. 대학 교육의 공교육화가 의미하는 것은 대학 체제 개편을 교육 주체와 국민 대중의 최대의 정치사회적 관심사로 부각시켜야 하고 예산 배정에서도 이에 조응하는 위상과 규모로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.